최근 철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과연 안전한 건지 국민들의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송창영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를 초대해 순살 아파트의 구조적 문제와 실태와 관련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금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먼저 올해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른바 순살 아파트 발단이 당시 사고 경위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난 4월 29일이죠. 토요일 날 밤 11시에 인천의 검단지구에서 지하 2계층 1289제곱미터가 한꺼번에 붕괴되는 어떻게 보면 건설 역사상 또 초유의 사고가 또 발생했는데요. 이후에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며칠 동안 그 조사한 것이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났는데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무량판 구조, 요즘 말 많은 무량판 구조의 설계와 시공이 누락 혹은 미시공이 특히 전담 보강 철근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담 보강 철근이 미시공 누락이 되었고요. 또 거기에다가 콘크리트의 강도가 부족한 곳이 곳곳에 있었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시공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특수한 하중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특수한 하중들을 적용하지 못해서 이 붕괴가 되었다라고 크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이후에 국토교통부 LH에서 무량판 구조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약 90여 현장을 전수조사를 했더니 검단지구 외에도 약 15곳에서 전담 보강 철근의 누락과 미시공이 발견된 거죠.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이것은 민간 아파트까지 전수조사를 해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정부가 그 사건 이후,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죠. 네. 이 LH가 발주한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공개했습니다. 네. 철근 누락 사례가 공공 아파트에서도 무더기로 발견됐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에도 해당되는 단지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현재 민간 아파트까지는 지금 전수조사를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LH 현장만 봤었을 때 광주에 있죠. 선운 2지구의 606세대의 임대 아파트 현장에서 지금 시공 중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시공 중이기 때문에 이걸 찾아냈기 때문에 이제 좀 적절한 보강 공사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아직 입주는 하지 않아서 맞습니다. 좀 다행인 상황인데 그래서 정부와 LH가 부랴부랴 보강 공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여전히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보강 조치를 하면 안전하냐 이 문제인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그 무량판 구조의 특성을 잘 모르고 그동안의 설계라든가 시공에서 누락이라든가 미시공 때문에 우리 일반 지금 청취자분들이나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의 공학기 기술이 건설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 진단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 진단을 해서 철근의 상태라든가 콘크리트의 강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그것을 안전성 평가를 해서 내하력을 계산합니다. 내하력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견딜 내자 하중 하자니까 이 철근이라든가 콘크리트 강도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봐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없으면 뭐 그냥 놔두기도 하고 보강을 일부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철거 후 재시공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적법하게 이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구조공학을 해서 보강 공사를 제대로만 한다면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정부가 이번 주부터 민간 아파트로 관련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 외에도 민간 아파트에서도 추가로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파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상황이 우려되고 또 이후 조치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전체 아파트라기보다는 이제 무량판 아파트 위주로 아마 될 것 같아요. 네. 2017년 이후에 지금 준공된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188개 단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공되고 있는 무량판 아파트가 105개입니다. 그래서 총 293개 단지가 조사 대상이 될 것 같고, 저는 이 지금 이제 무량판 구조의 이 아파트들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 지리한 민형사상 법정 다툼이 아마 분명히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건설 회사들이 굉장히 신뢰를 잃을 것이고,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그렇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엄청난 어떤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건설 회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전체 GNP의 건설 회사의 포지션이 큰데, 아랍에미리트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 외국에 가서 큰 건설을 우리가 수주를 하고 있는데, 네. 국내 건설 회사들의 이 크레디트 신뢰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붕괴 사고 이 남일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 광주에서도 지난해 1월 화정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아이파크와 비슷하게도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아있는 상품 백화점, 모두 이 무량판 구조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무량판 구조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우연찮게 그 현장들을 전부 다 가봤는데, 잘 아시다시피 1995년이죠. 6월 29일 날 문제의 삼풍백화점이 붕괴돼서 50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때 그 건물도 무량판 구조였고, 또 작년에 화정동 땡땡 아이파크. 아파트도 네. 마찬가지로 무량판 구조입니다. 이 무량판 구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없을 무자 보량자 한자로, 그러니까 네. 보가 없는 슬래브 구조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건물의 형태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것을 슬래브라고 하는데, 이 슬래브의 하중을 보가 받고 보의 하중을 기둥이 받는 구조가 일반적인 거고, 네. 이 무량판 구조는 슬래브가 있고 보가 없이 바로 기둥이 있는 구조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좀 쉽게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잘 익은 호박떡 한 접시가 있을 때, 네. 그 호박떡 한 접시 밑에 나무 젓가락을 10십자로 교차를 하고, 그 교차된 곳에 나무 젓가락을 세우면은 이거는 붕괴가 안 되겠지만, 네. 잘 익은 호박떡을 한 접시를 교차된 나무 젓가락이 없이 바로 수직으로 나무 젓가락을 세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끄러져 내려오겠죠. 그렇죠. 네. 이게 이 기둥이 나무 젓가락이 호박떡을 뚫고 올라오려고 하겠죠. 네. 이거를 우리는 공학에서 영어로 좀 전문 용어지만 펀칭셔, 우리말로 뚫림 전단이라고 하고, 네. 이 뚫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슬래브 속에다가 철근을 많이 넣는 철근을 우리가 전단 보강 철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량판 구조에서 전단 보강 철근은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매우 중요한 건데, 네. 이거를 지금 설계에서 누락해버리고, 그 설계는 또 됐는데 시공을 하지 않아 버렸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나버린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 무량판 구조의 특성을 좀 제대로 알아가지고 구조 설계도 제대로 해야 되겠고, 일반적인 보가 있는 구조에서는 이런 전단 보강 철근이 많이 필요치 않겠죠. 네. 그런데 이 무량판 구조는 그러한 전단 뚫고 오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전단 보강 철근을 많이 넣어야 함에도, 그런 공학적인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시공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가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구조 공법 자체가 문제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무량판 구조 공법 자체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반면에 이 구조가 가진 이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점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량판 구조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국내외에서 이 무량판 구조를 아예 쓰지 말아야죠. 그런데 외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 80년대, 90년대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2017년 이후에 썼다라고 하는데 사실 아까 전에 붕괴됐던 네, 1995년도에 붕괴됐던 삼풍백화점도 네. 무량판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국내외에서 많이 쓰고 있는 구조가 이 무량판 구조입니다. 다만 이 무량판 구조의 특징, 일단 장점으로 보면 슬래브 밑에 나무젓가락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충고를 낮출 수 있고 공간 사용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백화점 같은데 삼풍백화점도 그렇지만 네. 광주에 있는 여러 아파트, 여러 백화점들도 네. 마찬가지로 무량판 구조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무량판 구조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설계하고 시공만 했으면 자꾸 얘기합니다만 문제가 없을 텐데 이런 사단이 발생됐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일부 보호가 있는 구조로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 보호가 없어도 얼마든지 구조공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보완하면 되는데 지금 제대로 그 디테일이라든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국토부나 LH에서 돈을 아끼려고 고의로 철근을 빼먹었다기보다는 설계와 감리, 또 시공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요즘 건설 생태계가요 설계라든가 시공 단계에서 이 뭐 철근 돈 벌려고 철근 빼먹었다 이거 너무- 자살 행위고 네. 또 그런 요즘 세상이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죠. 완전 옛날 네.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일부러 빼먹었다기보다는 어떤 그 전문성, 디테일에서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전에도 첫 번째 구조 공학 하신 분들이 이게 수학이거든요. 어렵거든요. 네.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것은 3D 업종이라고 하잖아요. 네. 특히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저녁에 날새기로 허구한 날 컴퓨터 앉아가지고 허구한 날 철근 몇 가닥 넣어야 될 것인지 콘크리트 강도는 얼마를 해야 될 것인지 이거 수학적으로 허구한 날 밥만 먹으면 해야 되니까 이런 쪽에 젊은 공학도들이 많이 오질 않습니다. 아,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이 건설 생태계인데요. 이게 이제 설계를 해서 시공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지금요. 건설이 현장에 저는 대학교 4학년 동안 항상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많이 했거든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학비도 되고 독서실비도 내고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요즘에 지금 건설 현장에 이런 소위 막노동 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계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 15%라고 하는데 네. 실제 현장에 가면 약 한 95%가 외국인 근로자로 외국인이 없으면 건설 현장이 지금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속된 말로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데 네. 문제는 이런 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설계 도서를 적법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국내 건설 기술자들과 적절하게 이렇게 소통이 안 될 것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LH에서 어떤 현장 보니까 2층에 철근 배근을 해야 될 것을 3층 똑같이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2층하고 3층이 틀려야 되는데 네. 달라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이제 발생되는 거죠. 자, 문제는 또 한 가지. 자, 설계도 제대로 해야 되고 시공도 제대로 해야 되나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교통사고도 안 나야 되지만 교통사고가 났었을 때를 대비해서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는 것처럼 네. 사회안전 시스템 감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들이 우리가 돈을 내면 그 돈의 일부를 어떻게 돼요? 건축사나 기술사 전문가로 하여금 설계 도서가 적법한지 시공을 적법하게 시공하는지를 어떻게 해요? 우리 입주 예정자들을 대신해서 그것을 매우 눈으로 지켜보는 제도가 감리 제도인데 네. 이 감리가 작동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가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만 해버렸으면 지금 이 사단이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안전벨트 없이 지금 난폭 운전을 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이 감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프로의식이라고 봐야죠. 네. 요즘 말로 프로의식이고 옛날 말로 이제 장인 정신인데, 우리 과거에 고려청자 하나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빚을 때 마음에 안 들면 깨버렸고, 네, 시작도 전에 그렇죠. 깨버리고. 유약 바르면서 깨버리고, 그림 그리면서 깨버리고, 또 뭐예요? 소송하면서 구우면서 또 깨버리고, 그렇게 해서 수백 가지 수천 개를 시행착오를 해서 마음에 안 든 것은 전부 다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러한 설계나 시공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장인 정신, 프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네. 저는 우리 사회에 지금 심각한, 제일 큰 태풍, 홍수, 지진보다도 더 심각한 재난이 뭐냐? 저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네. 그 관계에서 소위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했었을 때 동문 선후배들이라든가 고향 선후배라든가 소위 얘기해서 동창 선후배들이 전화 와가지고 야, 너 왜 그래? 뭐 서운한 게 있어. 이러한 문화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공과 사를 구분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것이 건전한 사회고 소위 얘기해서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가. 네. 저는 이 감리가 정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라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감리가 아무래도 좀 퇴직하신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자, 근본적인 이 감리가 사실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설계 적법하게 돼 있는지 시공이 설계 도면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리잖아요. 네. 그럼 감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네. 시공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안전하게 할 수 볼 수 있는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능력이 지금 감리 비용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네. 유능하고 똑똑하고 젊은 사람들이 감리 쪽으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에서 정년한 소위 퇴직한 공직자들이 한 1년 동안 무등산 등산하다가 네. 전화 오는 거죠. 감리 좀 맡아달라. 선배님, 후배님 뭐 이렇게 네. 무등산 등산만 하지 마시고 좀 와서 감리 한번 와서 앉아만 계셔라고 하니 네. 과연 이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일부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직업의식, 소명의식, 내가 아니면 이거 부실공사가 되고 하자가 생길 수 있고 9시 뉴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매운 우루로 내가 지켜보겠다. 1000세대, 2000세대 그 시민들을 대신해서 내가 매운 우루로 지키겠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네. 담배값이라도 벌려고 이렇게 네.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순살 아파트 문제를 계기로 LH의 고질병이었던 전관예우 문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LPA, 그러니까 LH와 마피아의 합성어죠. 이렇게 불리는 LH 출신들의 카르텔이 초유의 철근 누락 사태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 받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글쎄, 공학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LH라든가 또 공기업, 다른 타 공기업이라든가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의 축적된 노하우는 네.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본인들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국가가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분들의 봉급을 준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분들의 축적된 노하우는 본인들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거예요. 우리 사회 거예요. 네. 결국은 그분들의 축적된 노하우를 다음 세대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도 그분들의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축적된 노하우를 무등산 등산하는 데 쓴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재취업할 수도 있어요. 재취업하는데 본인들의 그 축적된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어떤 소프트웨어나 또 전문적인 지식을 전수하고 가르쳐주고 하는 데는 땡큐.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소위 로비스트로 전향을 해서 네. 공기업
원래 근무했던 곳에서 일감을 수주한다라든가 어떤 특혜를 받는 데만 본인들 역할을 하고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는 골프 치러 가버리는 그러면 그 후배에 지금 엔지니어들이 뭘 보고 잘하겠습니까? 네. 그건 건전한 사회가 아닌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관료 집단의 도덕적 해이, 구체적으로 또 건설 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려면 그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문화가 정착이 되려면 건전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제대로 된 것을 전수를 시켜주고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기성세대가 잘못된 것을 답습을 시켜버리니까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이제 인터뷰를 서서히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우리 사회에 안전 시스템을 빨리 좀 정비를 해줬으면 쓰겠어요. 지금 무량판 구조 절대로 나쁜 거 아니라고 제가 네,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버주 두바이, 옛날에는 버주 두바이였고 지금은 부르주 할리파라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저도 그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만은 공사할 때 말 그대로 163층이고 828m예요. 이게 무량판 구조예요. 우리나라 삼성물산에서 지었어요. 네, 자, 외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 짓고 교량을 만들고 터널을 뚫고 엄청난 사회 이 인프라를 만들었던 초인류 건설 회사가 왜 대한민국만 오면은 이렇게 부실 공사가 되고 하자가 되느냐? 네, 우리 사회 안전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 죄송한 얘기지만 이 인문학적인 안전공학적인 소프트웨어가 너무 심각하게 부족하다. 네, 소위 우리가 절구통에 물을 담으려면 네. 물이 많아야 됩니까? 절구통이 튼튼해야 됩니까? 절구통이 절구통이 튼튼해야지 물이 아무리 많은데 흘러버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공고한 절구통이 뭐냐면 안전에 대한 인문, 사회, 철학, 윤리, 의식, 인식, 문화가 공고히 되어줘야 되는데 네. 우리 사회는 어떤 휴머니즘,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치 척도가 소위 황금 만능주의 돈에 좀 밀려 있는 것은 아닌가. 네. 우리가 한 번쯤은 되씹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오늘 해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좀 저희 이제 산업 현장이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다가 너무 격해졌나요? 아닙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